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47,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상당한 수준의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여러모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것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큰 폭의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약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다음 테스트 레벨은 41,000달러가 지목됐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분석 내용인데 앞으로 일주일 안팎의 기간 동안 하락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00일 이동평균 지지선 방어가 당장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질 경우에 중기 추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200일 이동평균은 46,7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딱 이 자리에서 머물면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대대적인 조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주소의 현재 86%가 수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폴리곤과 스시스왑의 수익률은 80%를 넘기면서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를 보고 있으면 어질어질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 내년에 규제를 제대로 마련하게 될 것이고 NFT의 빠른 성장이 미국의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제발이지 연말 조정장이 어서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장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이슈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7,000달러가 붕괴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상태입니다.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 역시 더 악화됐는데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빠진 21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악화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1.8%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연중 최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계속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기 지지선인 200일 이동평균 지지선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200일 이동평균인 46,700달러 부근의 부정적인 모멘텀 신호들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이 지지선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0일 이동평균 지지선이 무너지면 중기 추세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딱 200일 이평선 부근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RSI가 5월 이후에 가장 심한 과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5만 달러 저항선을 향한 상방향 움직임은 제한되고 있는 것 같다. 200일 이동평균이 무너질 경우에 비트코인의 하락세는 4만 달러 주변에 자리 잡은 다음 지지선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여차하면 4만 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45,672달러까지 하락하면서 단기 전망이 악화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신고가 경신 이후에 분명한 하락 반전 패턴인 더블탑 패턴, 넥앤숄더 패턴을 만드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서 4만 달러 부근의 매수 관심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마이너스 펀딩비와 일간 차트 MACD, RSI 과매도 시그널은 신규 롱 포지션 진입 기회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최악의 경우에 4만 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근에서 저가 매수세가 몰리고 또 롱포지션 진입이 대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는 비트코인의 다음 지지선을 41,000달러, 또 이더리움은 3,500달러라고 콕 집어서 예측치를 내놨습니다. 펀드 스트레스는 비트코인의 다음 테스트 레벨은 41,634달러가 될 것이고 앞으로 4일에서 6일 동안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3,521달러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경우에 연말 3,000달러 폭락 가능성까지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야슈골라의 분석인데 그는 상승 쐐기형 패턴의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패턴의 더 낮은 추세선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건 많은 차트 분석가들이 앞으로 더 많은 손실에 대한 신호로 보는 움직임이다. 결과적으로 이더의 상승 쐐기형 패턴의 하한선은 50주 지수 이동평균에 근접한 2,800달러 수준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숫자만 봐도 어질어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연말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대대적인 조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투더블록이 암호화폐 주소들의 현재 잔액을 구입 당시 가격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더리움 주소의 86%가 수익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78%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정에서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가 대비 18%가 빠졌고 비트코인은 30%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름 조정장에서 이더리움이 상당한 선전을 했다라는 점, 선방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폴리곤이 수익률이 83%, 스시 수압이 84%로 나타나면서 비트코인보다 더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치코인과 시바이누는 각각 55%와 56% 이 수익 상태를 나타내면서 다른 주요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일 도치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 자칭 도치파더 일론 머스크는 전기자동차 시장 발전과 우주여행 개발에 기여하면서 사회의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한다라는 평을 받아서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로 꼽혔습니다. 이래저래 이 양반은 올해 지구 최고의 갑부로 꼽힌 데 이어서 올 한 해를 최고의 한 해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임지는 머스크만큼 지구 밖의 생명과 잠재적 지구 밖의 생명 모두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드물다라면서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런 점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호불호와 상관없이 일론 머스크가 이룬 굉장한 업적이라고 평가받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개인으로서도 상당한 영예에 해당하는 이슈인데 머스크는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뒤 가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거래량이 적고 거래 비용이 높다. 도치코인이 거래 화폐로 적합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도치코인을 띄우는 것을 보면 이런 거 보면 이 양반도 확신범이 맞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 교환을 위해 사용되는 게 적당하다. 장난으로 만들어졌지만 도치코인이 거래 화폐를 대체하기에 적당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자신이 페이팔 창업자 가운데 한 명이고 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도 덧붙이면서 나름 머니 전문가라는 점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도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도치의 잠재력을 전문가로서 간파했다. 이런 점을 피력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머스크의 발언이 비트코인 지지자들에게는 꽤나 불편하게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책임자인 가버 거백스는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결제 용이성을 위해서 비트코인에 구축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면 도치코인과 한통속일 뿐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도치코인 가격이 72센트에서 16센트로 하락했다. 공급 제한도 없다. 비트코인과 정반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룸버그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글로벌 암호화폐 2022 전망 보고서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의 디지털 통화 금지 강화 이후에 미국이 이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지속 가능성과 함께 NFT의 빠른 성장이 잠재적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주식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의 급등 가능성도 미국의 암호화폐 채택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년 10만 달러 돌파를 예상하며 비트코인 공급 제한, 엘살바도르 법정 통화 채택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아주 재미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로빈후드는 사용자끼리 암호화폐를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로빈후드가 180자 메시지와 함께 암호화폐 보내기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발송한 사람은 상대방이 코드를 수락하기 전에 해당 메시지 발송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쉽게 암호화폐가 일상으로 뚫고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의 확장성과 일상성을 키우는데 여러모로 의미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위터의 비트코인 팁 기능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들이 많아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시장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 XRP가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바이에서 상장 폐지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비트바이는 12월 13일부터 XRP 입금과 거래가 불가능하다. 온타리오 증권거래위원회의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관련 규제로 인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XRP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역시나 XRP의 발목을 이렇게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것은 SEC 소송 이슈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XRP 역시 다른 암호화폐들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조정 과정을 겪고 있는데 0.8달러까지도 무너지면서 불안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FX 리더는 4시간 차트에서 이동평균과 모멘텀 지표가 강한 약세를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MACD는 구매자의 존재도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 XRP 가격이 핵심 영역인 0.8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수준이 무너질 경우에 패닉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등의 흐름을 보고 있자니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급등 뒤에는 늘상 조정이 있었고 의미 있는 조정 뒤에는 언제나 랠리가 있었다라는 사이클의 순환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나마 멘탈 케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